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의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서울법대를 나왔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판사 출신입니다. 공통점이라면 지금 범여권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두 사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을 함께 비판한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이런 기획보도 프로그램이 정치인, 나경원 같은 큰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BC 스트레이트가 말하는 성력 없는 취재, 과연 성력이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해서 그 많은 기사, 그 많은 의혹들, 이런 것들은 애서 외면하고 나경원 의원만 다룬 게 벌써 네 번째랍니다. 이들의 아이템을 보면 마치 청와대를 의식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파적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이 언론 전문가가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방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네 번째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제가 여기서 지금 크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법정에서 다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가혹하리만큼 나경원 의원에 집착하는 스트레이트, 그리고 너무 헐렁헐렁한 정권 비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MBC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공기라고 합니다. 공적인 기구.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 MBC가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MBC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전날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글입니다. 이제 네 번째다. 지난 세 차례의 허위 조작 방송으로 부족했느냐.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 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 22일자로 쓰인 공판 기일 변경 명령서를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이 병합 신청을 재심 신청 사건의 결정 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라는 변경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 준 것이다. 이것만 읽어봐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또다시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 사실날조 가짜뉴스 전문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앞서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의혹 등을.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변호사, 김재호 판사, 당시 2010년 당시 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이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이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 정 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람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의 이 논란, 이거는 금방 확인해 보면 해결될 겁니다. 주로 윤석열 총장
장모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김재호 판사 관련해서도 미룬 게 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이트의 그동안의 보도 관행을 보면 기가 막힌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원래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야당을 탄압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보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집요하리만큼 나경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감이 섞인 게 아닌가. 공영방송의 기준, 논란이 되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하는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최소한의 정책 중립성도 스트레이트는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방송사 인허가권도 관계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다릅니다. 특히 MBC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부의 지원 속에 지금 큰 방송사로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입니다. 지금 상업방송 체제로 광고를 하긴 하지만 법적인 구조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총선 기간인데 나경원 의원, 지금 서울에서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 굉장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역에 있는 후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선거기간 중에 온당한 것인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MBC 제3노조가 스트레이트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입장이라는 건데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이트가 편파적이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MBC 제3노조는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요지로 비판했습니다. 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과연 정상적인 보도 프로그램인지 의문을 품어왔다. 언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 중립성이라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올 들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기사들을 살펴보자. 그러면서 표를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전 현직 공무원들이 13명이 포함해서 기소됐는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초유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도 스트레이트는 보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무능, 뒷북치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이트는 혐오를 부추긴다며 언론을 타박하다가 신천지가 주목을 받자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보도를 했다고 이 노조 성명서는 말합니다. 올 들어 단 한 건도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자, 올해 걸 제가 쭉 보니까요. 3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행적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의혹, 다음 3월 2일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된 신천지, 무죄로 돌아오는 사법농단 판사들, 판결 승복 가능할까? 전부 다 과거 보수 쪽에 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2월 17일 IEE 회원들 나경원 의원 아들 3저자 포스트 조사해야. 2월 10일 코로나19 틈타 혐오 부추기는 언론들. 백혈병 조사위에 삼성공장 유해가스 자료 밝혀야. 2월 3일 천주고 살레지오 청소년센터 집단성범죄. 1월 13일은 또 나경원 의원 아들 의문의 황금 스펙 2탄. 자, 주로 나경원 의원을 참 많이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땠을까? 자, 이 노조가 밝힌 거는 그전에도 비슷합니다. 12월 16일 기약 없는 페트 수사 처벌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 12월 9일 김기현 수사 청 압력 있었나 없었다. 과거사 막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암초. 12월 2일 검찰 눈에만 안 보이는 하나고 입시 비리. 11월 25일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정관이요. 11월 18일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의 비밀.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정말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자, MBC 제3노조는 말합니다. 작년 하반기 석 달 동안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내용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보도했길래 반가워 찾아보니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전부 다 박근혜 정부 때 거, 이명박 정부 때 거 다 끄집어내서 보도를 합니다. 물론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영방송이라는 그 틀 속에 들어가면 공정성과 균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그 뭐 사실관계를 여기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나경원 의원이 지금 MBC 스트레이트를 뭐 고발하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면 진실은 밝혀지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재판은 길게 갑니다. 지금은 총선 기간입니다. 집중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총선에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검은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유튜브 방송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나경원 의원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입니까? 뭡니까? 제가 나경원 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 정치인이 나름대로 원내대표를 하면서 노력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개인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 분명 MBC는 공영방송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